자, 102쪽 봅시다. 그것을 알아요. 준호쌤 대신 오늘 내가 받았어. 준호쌤 그랬어? 아니, 하루 종일 알아요. 아마도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이 파트는 중학교 때 배웠던 파트입니다. 뭐 열심히 하셨던 친구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지구 시스템의 전체적인 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 자,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죠? 지구죠. 자,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거대한 시스템이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 구성 요소. 자, 직권 있죠. 직권이라는 것은 지구의 겉부분 혹은 이제 내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 기권이라는 건 뭐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한 영역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하죠. 자, 수권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에 있는 물을 얘기할 것이고, 생물권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하죠. 외권은 이제 기권 밖에, 자, 우주의 공간들을 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 달, 은하를 포함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지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어야 돼? 공기, 또 대기, 적당한 대기, 또 우리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나 하고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지? 그렇죠, 물이죠. 자, 그래서 생명이 제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자, 그래서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자, 중심별이 누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되겠죠.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겠죠. 태양에서 너무 가까우면 기체 상태가 존재할 것이고, 태양에서부터 너무 멀면은 또 이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어디냐? 자, 금성과 화성 사이라는 것이죠. 지구가 금성과 화성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겠죠.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 수명이 적색 거성이 100억 년 정도가 생명력인데 지금 50억 년이 지났죠. 그래서 한 50억 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한 동안에 이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결이가 얘기했던 이제 대기죠. 적절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양의 대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 대기가 적절해야지 또 대기가 있어야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온도가 유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기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지구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자기장이 존재함으로써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라든지 우주선을 막아주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생명체에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유 선생님이 4가지 설명했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뭐였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어느 정도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적절한 두께의 성분의 대기가 존재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이 자기장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성분의 구성 요소 선생님이 아까 5가지 이야기했었죠.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가 직권이죠. 자, 직권이라는 것은 자, 지구 내부와 외부, 이게 지각, 그리고 물질의 구성 성분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직권을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뉘죠. 자료 분석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가 지각이었고, 두 번째가 멘트, 세 번째가 외핵, 네 번째가 내핵이죠. 자, 지각을 먼저 보면은 지각은 비교적 가벼운 구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리고 지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죠.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차이점 정확하게 구별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두께는 누가 더 두껍습니까? 지각이 더 두꺼워? 대륙?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또 현결이 너 동의? 자, 해양 지각이 더 두껍습니다. 자, 두께는 아니다. 대륙 지각이 더 두껍죠? 맞죠? 순간 착각했는데 자,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 지각이 더 얇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자, 밀도 역시 해양 지각이 더 크죠. 그리고 자, 대륙 지각은 구성 암석이 뭐야? 자, 대륙 지각은 구성 암석이 화강암질이죠.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이죠.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잘 구분하시고 자, 그 지각 아래에 있는 것이 뭐냐? 멘틀이죠. 자, 지각은 자, 우리 집 표면에서 약 5km 혹은 35km. 자, 두께가 지금 해양 지각이 더 얇으니까 해양 지각이 5km까지가 해양 지각이 될 것이고 대략 대륙 지각은 35km까지가 대륙 지각이 되겠죠. 자, 그 밑에가 멘틀이 있죠. 자, 멘틀은 밀도가 큰 감남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전체의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죠.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멘틀은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지만 특이하게 어때? 유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더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심부에 핵이 있는데 자, 핵은 내핵과 외핵으로 나뉘어지죠. 자, 핵은 주로 무거운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핵과 내핵의 차이점이 뭐냐? 자, 외핵은 뭐냐? 액체 상태이고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자,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죠. 자, 멘틀이 한다. 외핵이 대류를 하니까 뭐가 생겨?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외핵과 내핵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체와 액체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헷갈린다면 액체 동그라미죠. 외핵의 동그라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직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구에서 직권이 하는 역할.
자, 첫 번째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죠. 그치? 그래서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직권이. 자, 두 번째.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도 공급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자, 기권으로 방출되는 물질, 그러한 것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직권에서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대륙과 해양 분포를 대륙과 해양 분포 그리고 지형을 대기가 순환하면서 그리고 해수가 흐르는 것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풍화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운반 작용이 일어나고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면 수권에도 어떠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권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떠한 그 수권으로 공급되는 물질들이 뭐가 있냐? 그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기권으로 가봅시다. 자, 기권은 자, 지표면에서 1000km까지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대기가 자, 지구 중력에 의해서 대기가 대부분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전체 대기 99%가 약 30km 내에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 뭐가 제일 많아? 지구 대기에서. 응?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가 78%, 그다음에 산소가 21% 정도 존재하고 이산화탄소가 0.03% 존재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많은 게 아르곤이죠. 자, 아르곤은 어디에 있어요? 꼬마종구 보면 안에 기체, 종구 안에 있는 기체가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아르곤도 산소 다음으로 7번째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권을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제일 많이 보죠. 자, 이러한 그림은 자,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기권을 구분했죠. 자, 지표면에서 여기 대략 11km까지를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륙권에 보면은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때? 점점 낮아지죠. 자, 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질까? 자, 지구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놓죠. 근데 어때?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자, 지표면이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죠. 자, 그럼 어때?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더 큽니까? 낮습니까? 더 크죠?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더 커? 자,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크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어때?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면 밀도가 작아지죠? 그치? 그러니까 어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자, 지표면함과 가깝기 때문에 수증기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대륙권에서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11km에서 대략 50km까지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이 성층권은 대륙권과 다르게 어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죠. 자, 왜 온도가 상승하느냐? 자, 성층권에는 뭐가 존재해?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자,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찬 공기가 아래에 있겠죠. 자, 대류 현상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층권을 우리는 안정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중간권. 자, 50km에서 80km 이 사이를 우리는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중간권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대륙권과 같이 어때요?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자, 중간권 역시 자,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내려갑니다. 자, 위에 있는 공기가 더 차갑고 아래에 있는 공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증기 있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80km에서 여기 자 1000km까지 1000km까지를 우리는 열권이라고 합니다. 자, 범위가 가장 넓죠. 자, 열권도 역시 자 성층권과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자, 왜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냐? 자, 태양으로부터 점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위에 있는 공기가 더 어때? 따뜻하고 아래에 있는 공기가 더 차죠? 대류 현상 안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권도 안정층에 속합니다. 자, 이 열권은 공기가 되게 희박하단 말이야.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되게 크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을 때와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지 않을 때의 온도차가 큽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자,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자, 열권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오로라 관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열권의 전리층이 존재하죠. 그래서 전리층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파 통신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에서 기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 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기가 없죠? 지구는 대기가 있단 말이야. 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대기에 뭐가 있어? 산소도 있고, 자, 이산화탄소도 있죠.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외권으로부터 오는 자, 우주선이랑 자외선, X선, 안 좋은 그러한 전자파를 차단시켜주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외권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들 있죠, 유성들. 그러한 유성체들을 막아주죠.
자, 떨어진단 말이야. 급작스럽게 떨어지는데 대기와 마찰력 때문에 내려오면서 어때? 다 타버리죠. 그래서 역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권으로 가봅시다. 수권. 자, 수권이라는 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했죠. 자, 이 수권의 대부분은 자, 해수가 차지하죠. 해수가 대부분이고, 자, 그 일정 부분이 육지에 있는 물입니다. 자, 육수에서 제일 대부분 차지하는 게 빙하가 될 것이고, 빙하 다음에 뭐죠? 지하수. 지하수고, 그 다음에 호촌과 호수와 하천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빙하가 육수에서 빙하가 제일 많이 차지하더라. 자, 그리고 수권 역시 자, 아래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변화가 있죠. 자, 이 수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놨죠. 자, 여기 수면에서 가까운 거. 수면에서 가까운 2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자, 혼합층의 온도 변화를 보니까 어때? 일정하죠? 혼합층의 온도 변화가 일정하다. 자, 왜 일정하느냐?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섞이기 때문에, 자, 일정 깊이까지는, 자,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깊은 곳, 자, 바다 깊은 곳. 이 바다 깊은 곳을 우리는 깊은 곳을 심해층이라고 하는데, 자, 바다 깊은 곳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까? 지금 태훈이가 졸려가지고 태양 에너지 받을까 하니까 받는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신 차리고. 자, 너무 깊은 곳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깊은 곳의 온도가 일정해.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겠죠. 자, 그러면 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자, 어때? 수온의 변화가 크겠죠. 자, 수온의 변화가 크고 자, 보면은 혼합층에 가까운 수온 약층과 심해층에 가까운 수온 약층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어떠냐? 위쪽의 온도가 더 높고 아래쪽의 온도가 더 낮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 어때? 밀도 차가 생기겠죠? 자, 대류 현상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은 안정층입니다. 자, 그래서 해수의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이라든지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킵니다. 자, 그러면 수권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자, 지구 시스템에서 수권이 하는 역할. 자, 첫 번째, 자, 서식지 공간을 제공하죠. 해양 생물들에게 서식지 공간,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바다. 자, 수권의 대부분이 바다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는 그러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죠.
그럼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천수. 하천수는 흐르죠? 자,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자,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하천수와 지하수는 흘러서 결국에 바다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그러한 염류들, 그 다음에 광물질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물은 비열이 크죠? 그렇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생명체가 체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입니다. 자, 그리고 물은 또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가 있죠. 용매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물에 녹여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또는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게 이 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생물권입니다. 자, 생물권은 자, 직권, 기권, 수권 영역에 모두 다 존재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직권, 기권, 수권 모든 영역에 다 존재하는 게 생물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겠죠. 적응하면서 어때? 육지로 올라오고 육지에서 기권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면서 이 생물권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권이 지구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자, 생물은 자, 광합성을 하고 식물 같은 게 광합성하죠. 그리고 생물들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늘 양을 변화시키죠. 대기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변화시키고 또 풍화를 일으키죠. 그치? 세균 같은 것들이 풍화를 일으키잖아. 그래서 이러한 풍화를 일으켜서 지구 표면을 변화시키고 또 또 다른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떠한 물질들을 분해시킨단 말이야. 생물의 사체라든지 생물이 배설한 물질, 배설물을 분해시켜서 그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외권입니다. 자, 외권은 자, 대기 밖의 모든 공간, 우주 공간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하는데 아까 대기가 자, 지표면에서 1000km까지였죠. 그래서 1000km 이상의 공간을 우리는 다 외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죠? 우주 공간이라는 게 이제 거기 태양도 있으니까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자, 물질 교환은 운석 외에 물질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자, 이 어떠한 태양풍, 자, 외권에서 오는 태양풍이라든지, 자, 우주선을 차단시켜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구 자기장이 하고 있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용해서 우리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또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올 때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게 되죠. 그래서 외권이 우리 지구에게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식물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해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지구 시스템에는 5가지 요소가 있었어.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자, 해류가 있죠? 해류. 자, 해류라는 게 뭐냐?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뭐냐? 기권이고 바닷물은 수권이죠.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게 해류가 되겠죠. 자, 태풍 발생. 자, 태풍 발생 생각해 봅시다.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자, 바닷물이 증발하게 되겠지. 자, 바닷물이 증발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 대기로 가겠죠. 이 증발하는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태풍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런 태풍 발생 역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용해.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죠?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해수로 녹아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역시 기권과 수권의 영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바람에 의해서 자, 이러한 버섯바위가 만들어지죠. 자, 버섯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져? 왜 아래만 이렇게 깎였을까? 자, 아래만 많이 깎였죠? 위는 별로 안 깎였는데. 자, 바람이 불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어때? 흙들이 날리겠죠. 자, 무거운 흙들은 특히 자갈 같은 것들은 아래층에서만 날릴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에 있는 부분을 많이 깎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버섯바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버섯바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버섯바위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사. 우리 봄에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게 황사죠. 황사 역시 뭐다?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자,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산 분출. 자, 화산이 분출했어. 화산 분출했다는 것은 직권 내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재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 화산재가 태양 에너지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 분출에서 기온이 변화되게 되는데 이러한 거 역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자, 이번에는 광합성과 호흡. 자, 식물이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죠. 자,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 역시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자와 포자의 이동. 자, 이러한 바람이 불게 되면 식물의 씨앗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거 역시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자, 그리고 산림 면적의 변화. 자, 우리가 개발한다고 산을 깎아버렸어. 그러면 산림이 감소하게 되겠죠. 산림 감소에 의해서 지표의 반사율이 달라짐으로써 자, 기온 변화가 생기고 기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석회동굴 형성 봅시다. 자, 석회동굴. 자, 지하수가 암석을 녹이는 거죠. 암석을 녹여서 녹는 부분, 지하수에 의해서 용해되는 부분이 석회동굴이 되죠. 이러한 석회동굴 형성은 숙곤과 직곤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식동굴. 자, 파도가 쳤어. 파도가 치면서 해안가에 있는 암석들을 깎게 되겠죠. 그러면서 해식동굴이 형성되는데 이거 역시 숙곤과 직곤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지진해일. 자, 지진해일은 왜 발생해?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라는 것은 뭐야? 직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울리니까 거기 위에 있던 바닷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진해일 역시 숙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숙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자, 첫 번째가 서식처 제공이죠. 그래서 물속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 이게 숙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고. 자, 우리가 바닷물로부터 뭘 얻습니까? 소금을 얻죠. 염류를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물도 얻고. 그래서 물과 염류를 제공받는 것 역시 자, 숙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고. 자, 적조 현상. 자,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바다 물 안에 있는 영양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영양소가 많다 보면은 거기에 존재하는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지면서 자, 물색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죠. 이러한 족조 현상 역시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자, 이번에는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봅시다. 자, 화석 연료. 자, 화석이 뭐야? 생물이 어떤 퇴적물에 깔려있는 그런 생물의 흔적이죠. 이런 화석을 이용한 연료가 자,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고 풍화작용. 식물의 뿌리가 생장하면서 암석을 쪼개는 이러한 풍화작용 역시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땅에 살면서 직권으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얻죠. 이러한 거 역시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자,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직권, 어떤 번역과의 상호작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면. 자, 그럼 우리가 교재 103쪽을 한번 봐봅시다. 103쪽에 탐구활동 봅시다. 자, 오로라 생각해보자. 자, 오로라는 어디와 어디의 상호작용일까? 외권과 기권이 되겠죠. 태양으로부터 어떠한 물질들에 의해서 생긴 게 오로라이기 때문에 자,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일 것이고 자, 호흡 우리가 아까 했었죠. 생물의 호흡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고 태풍도 아까 했었죠? 그치? 뭐였어? 숙권과 기권이었죠? 자, 화산가스.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생겼었죠. 자, 이러한 것들 역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보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봐요. 다 했죠? 자,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인 거 맞죠? 5가지 맞습니다.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압 분포의 기준이야. 자, 높이에 따른 뭐였어? 기온 변화죠. 기온 변화. 기온 변화로 4개의 층으로 구분됐었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지구 시스템의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X에 해당하겠죠. 자, 2번 봅시다.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란 말이죠. 자,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이다. 라는 것이죠, 지구가. 자, 기권은 자,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야? 기권에서 성층권이죠. 성층권이 오존층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하죠. 자,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자, 바람에 의해서 서로 섞이는 혼합층 그리고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수온약층 그다음에 온도가 낮은 심해층으로 구분하죠. 자, 황사와 지진해일 모두 자, 어디? 자, 황사는 뭐였어? 지진해일은 직권과 수권이죠. 황사는 직권과 기권이죠. 자, 뭘 다 포함돼? 직권이 포함되죠, 둘 다. 그래서 모두 직권과 다른 권역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죠. 잠깐 쉬었다가 정신 차리시고 자, 104쪽에 6번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가볼까요? 자, 다음 중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자, 태양계 속에 또 다른 작은 시스템이다 그랬죠? 맞는 말이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 맞고,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각 요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서로 일어나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4번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어느 권역에 대한 설명이다. 빨리 앉아. 앉아. 왜 눈치 봐. 네. 뭘 하는 거야?
자, 다음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어느 권역에 대한 설명이다. 해수는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세 계층으로 나눌 수 있었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높고 푸나 바람의 영향으로 수심이 깊어져도 온도가 일정한 층, 보였죠? 혼합층이죠. 자,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완정했던 층이 수온 약층이 되겠죠. 자,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게 심해층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수온에 대한 기온 분포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깊이에 따르고 수온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가 자, 고緯도, 중緯도, 저緯도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 자, 고緯도, 중緯도, 저緯도를 봤을 때, 자,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하지? 우리나라 중緯도에 속하죠. 자, 우리나라 중緯도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중緯도니까는 대략 수온의 온도가, 자, 어느 정도 될까? 응? 대략 15도 정도 되겠죠. 15도에서 깊이가 이렇게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고緯도는 어떻게 될까? 고緯도는 자, 고緯도 온도 변화 어떨 것 같아? 자, 해수면의 온도 자,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극지방이니까 더 온도 낮겠죠. 에? 그리고 태양 에너지도 국사 에너지도 거의 덥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緯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가질 것이고 자 저희도 저희도를 생각해 보면 적도 지방이죠. 에? 그래서 저희도는 자 우리나라보다는 해수면의 온도가 좀 높겠죠. 그래서 대략 20도 넘겠지 약간 정확하게 그렇진 않겠지만 20도 정도 넘는 한 20도에서 25도 사이 아이고 자, 20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온도 변화를 갖더라. 그래서 저희도는 자, 온도 변화 갖고 자, 그다음에 수온 온도가 있고 바람이 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혼합층을 봤을 때 자, 우리나라의 혼합층이 깊이가 이 정도 되더라. 자, 그러면 저희도는 어떨까? 자, 혼합층의 두께가 똑같을까? 저희도와 중위도가? 자, 다르겠죠? 자, 어떻게 다를까? 응? 말해봐, 한별아. 자, 혼합층이 더 저희도가 더 얇아 두꺼워 얇겠죠? 자 얇겠죠? 왜 얇아 더 얇죠? 얇고 온도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왜 더 얇냐? 바람이 중위도가 더 많이 불죠. 그래서 중위도의 혼합층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저희도는 자 중위도에 비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높고 혼합층이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 변화도 기온 변화도 수온이겠지. 수온의 변화,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 저緯도, 중緯도, 고緯도에 따라서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3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직군을 지각, 멘틀, 외행, 내역으로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 자,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자, 물질의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라서 구분했죠. 구성 성분에 따라서 지각과 멘틀이 비슷했고, 그다음에 내액과 외액이 비슷했고 자, 내액과 외액을 구분하는 게 상태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랬죠. 다른 구성 요소와의 물질 이동이 가장 활발한 구성 요소는 외권이야? 아니죠. 외권 아니죠. 자, 그다음에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를 이동할 수 없습니까?
이동할 수 없죠. 지구 시스템에서 한 구성 요소의 변화는 다른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죠. 서로 상호작용한댔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중 직군과 숙군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직, 열대 해상으로 태풍이 발생한대. 자, 태풍은 뭡니까? 직군과 숙군이죠. 자, 지진으로 지진의 일이 발생한 거 직군과 숙군의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광합성의 작용으로 산소가 발생한다. 기권과 생물권이 되겠죠.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가 방출된다. 직권과 기권이 되겠죠. 그다음에 멘틀의 대류에서 대륙이 이동한다. 뭡니까? 둘 다 직권이겠죠.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6번 봅시다. 가와 다는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화산가스 방출은 뭐였죠? 직권과 기권이었죠. 자, 황사, 직권과 직권이었죠. 이것 또한. 자, 태풍, 수권과 기권이었죠. 자, 그래서 가와 다 중에서 직권과 다른 권역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게 가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다음 중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지구는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물질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물질의 이동 일어나죠? 그래서 틀렸고, 기권은 기상현상과 대류현 운동이 일어나는 지표 부근의 대기층을 얘기한다. 아니죠. 지표 부근의 대기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서부터 1000km까지가 기권이었죠. 틀렸고. 수온은 온도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습니까? 아니죠. 자, 생물권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권, 직권, 기권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거 맞죠? 4번 우선 맞고. 5번 외권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 외권이 아니라 뭐야? 기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8번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생명 현상이 유지될 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 자,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며 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거 맞죠? 성층권의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 맞고, 지구 자기장의 태양풍과 우주선의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기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랬죠? 자, A가 대륙권이죠. B가 성층권이고 C가 중간권이죠. 그 다음에 D가 열권이 되겠지. 자, A의 오존층이 존재합니까? A가 아니라 B에 존재하죠. B에서는 대류현상 안 일어나죠. 대류현상 활발한 데가 지금 A와 C가 되겠죠. 이번 틀렸고. 기상현상은 주로 A에서 일어나죠. 틀렸고. 기온의 일교차는 D가 제일 크죠. 4번이 맞습니다. 직공과의 상호작용은 A보다는 D에서 활발하겠어? A에서 더 활발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10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 중 가장 안정한 층을 고르고 첫 번째 안정한 층을 고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랬어. 자, 가장 안정한 층이 어딜까? B가 되겠죠. B의 수온약층이 될 것이고 자, 왜 안정하느냐? 자, 수온약층은 아래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걸 써주면 되겠지. 자, 1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E에 해당하는 얘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는 것 찾으랬죠. 자, A. 바람에 의해서 버섯바위 생성. 이거는 기권과 직권이죠. 그래서 기권과 직권이니까 A에 해당하네. 맞죠? 맞고. 자, B. 육상식물의 광합성 활동. 생물권과 기권이게 되겠죠. 그래서 B 맞고.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에서 엘니뇨 발생. 자, 이건 뭐가 될까? 음? 숙권과 기권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C 숙권과 기권 맞죠? 자, 지하수의 용해작용으로 석회동굴이 생겼답니다. 숙권과 직권이 되겠죠? 근데 숙권과 생물권이라 했으니까 우선 4번은 틀렸네. 자, 해저에서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생성됐답니다.
자, 이거는 직군과 숙군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12번 봅시다. 가와라는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오로라는 지금 뭐냐?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유성도 외권과 기권이죠. 자, 지진해일은 뭐냐? 직권과 숙권이었죠. 황사는 기권과 직권이었죠. 에? 그래서 외권과 다른 권역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니까 가와 나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